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의존했던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입지 선정 3년 만에 주민 동의를 얻어 착공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제주의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위한 대선 공약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항공권을 구하기가 쉬워지고 숙박요금도 내리면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인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이 한산합니다. 중국에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개별 관광객만 드문드문 게이트를 통해 빠져나옵니다. 이번가 딱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단체 관광도 많이 줄었고 이제 이것처럼 개인 쪽이 많이 없어가지고 3월달에 한 20일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20일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면 이색적인 카페가 모인 해변가에는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대부분이 내국인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요. 비행기표도 구하기도 쉬웠고 시끄럽지 않은 관광지여서 더 즐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상인들도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에 의존해서 영업이 되는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감소했습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46만 4천 명으로 12.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2.2% 늘어난 상황.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제주 관광산업을 내국인 관광객이 이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중국인의 빈자리를 국내 관광객이 채우고 있다는 보도 앞서 보셨는데요.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 명, 전체 관광객의 20%, 외국인 관광객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인데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제주에서 한나절 정도 머무르는 크루즈나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이 65%나 됩니다. 이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인두세를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과 쇼핑센터, 식당 등에서 송객 수수료를 받는 검은 커넥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를 계기로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그 실태와 과제를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인기가 높은 난타 공연입니다. 지난해 제주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은 25만 명. 이 가운데 8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을 겨냥해 난타 전용 극장과 호텔을 개장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2회 공연을 하던 거를 1회로 줄였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 주 5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똑같은 난타 공연장이지만 서울은 90%가 개별 여행객인 쌍커인 반면 제주는 80%가 단체 관광객인 요커입니다. 이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의존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계 여행사들이 단체 관광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도내 관광업체들은 사실상 종속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계 여행사에 이른바 인두세를 내고 도내 업체들은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10,000명 넣을 테니까 1,000만 원을 우선 주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쇼핑이 안 나올 경우에 주당 뭐 얼마 인수세처럼 낼 때도 있고.
무사증 입국 허용과 크루즈 여객선 취향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쉬워지자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광객 수의 급 신장세에 취해서 그런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점이 강합니다. 타이에 의해서지만 지금 이 기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제주 관광을 바꿀 수 있는 결국 시장 다변화와 개별 관광객 유치로 제주 관광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바른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제주관광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제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면세점이 중국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드 보복으로 중단된 중국 노선의 항공기 슬롯을 동남아 노선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입지 선정 3년 만에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들이 대부분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쓰레기 처리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동복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양돈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양돈장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50억 원을 주거환경 개선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마을 총회에서 수용되면서 입지 선정 3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민들도 이제 불편 사항이 상당히 앞으로 도래해 올 거고 또 돈사 이전 관계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해시키고 협의해 보자. 제주도는 공사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봉계동 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내년 5월로 끝나는 데다 포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 만족 상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에는 앞으로 35년 이상 쓸 수 있는 20만 제곱미터의 매립장과 하루 500톤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봉계동 환경순환센터가 건설된 지 18년 만에 대규모 쓰레기 처리 시설이 착공되면서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우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의 줄기세포 전문치료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줄기세포내과 박모 원장은 제주의 50병상 규모의 임상센터를 외국계 영리병원 형태로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국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여전한 데다 줄기세포 시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기차의 메카와 에너지 자립섬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는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미흡한 제도 등 대선 공약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80km를 달릴 수 있어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한 전기자동차. 한국 GM이 국내 최초로 공개한 볼트 EV입니다. 넓이가 1.5m에 불과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좁은 골목길 이동이 필요한 순찰차 등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는 국내외 150여 개 업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차와 신기술을 선보이며 제주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6,400여 대로 국내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제주도가 전기차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테스트베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제주도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이 활성화되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므로 전기차 보급이 또 활성화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특구가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족한 제주. 하지만 에너지의 40%를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생산 에너지도 60% 이상이 화석연료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과 기술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통합된 그런 유지보수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고 그런 유지보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또 기술의 개발이 제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바이오 6차 산업 육성과 관광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시티 조성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제주의 미래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전기차 엑스포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출범과 함께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줌월트 배치 의혹도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날이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같은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한겨울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꽃샘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